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쌤 법선생TV 허윤기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류분 소송 어떻게 진행이 될까 좀 추상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통 이제 의뢰인분들이 오시면은 유류분 소송 어떻게 진행이 되냐, 뭐 얼마나 걸리냐 이런 것들 물어보셔가지고 간단하게 짧은 영상으로 마련해봤습니다. 네, 먼저 유류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이 자신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유류분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공동상속인 중에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래 받아야 할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이제 유류분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 이제 유류분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이나 유언으로 유증한 재산, 그 증여재산이나 유증한 재산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유류분과 상속재산 분할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은 망인에 남아있는 재산을 분배받은 후에도 이제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즉 망인이 돌아가셨을 때 남아있는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을 일정 기준에 의해서 나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생전에 증여한 재산과 합쳐서 내가 원래 받아야 할 상속분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때 이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을 먼저 한 다음에 유류분 소송이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유류분 소송이 같이 진행이 된다면 유류분 재판부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인에게 그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즉 원래 재산이 있었는데 이미 증여에 의해 가지고 다른 상속인들한테 전부 증여해서 돌아가신 상태에서 뭐 남은 재산이 0원이다라고 하면은 분할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막바로 이제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냐? 말씀드린 대로 증여받은 자, 수증자, 그 다음에 유언으로 증여받은 자, 수유자. 가 이제 대상이 되고요. 유류분 청구는 이렇게 청구하는 사람이 그 수증받은 자나 유증받은 자를 상대로 할 수 있고, 뭐 1인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 선택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여할 수 없지만,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인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모든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소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증자와 수유자가 동시에 존재하면 민법은 수증자가 아닌 수유자, 유언으로 그 재산을 받은 자한테 먼저 반환 청구를 해서 그래도 모자라면은 수증자한테 청구해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청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증자도 여러 명이고 수유자도 여러 명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재산을 받은 비율에 따라서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뭐 만약에 이제 내가 받을 전체적으로 유류분을 받을 재산이 뭐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수증자가 2명이면 한 명한테 5천만 원 달라고 할 수는 없고 2명을 동시에 해서 비율대로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요. 한 명을 선택해서 청구를 한다면은 청구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청구는 되지만은 그 비율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유류분 청구 기간인데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일반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상속 개시와 증여 그리고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보통 이제 상속 개시 이제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를 하라고 그렇게 안전하다고 안내를 드리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속 개시가 있었고 내가 유류분이 침해된 상대방의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또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둘 중에 하나만 도가 되더라도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소멸시효가 도가 됐다는 입증 책임은 권리를 청구하는 측이 아니라 권리를 청구받은 피고 측에서 반환 의무자가 저 원고는 이미 증여와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 언제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걸 피고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원고가 유리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상속 개시가 된 이후에 1년이 지났다면 그러한 어떤 소멸시효 완성의 그 항변이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망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1년 내에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대부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류분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그 가정법원 관할로서 비송 절차이지만 이 유류분 소송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와 동일합니다.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고요. 그래서 이제 소장 접수에 답변서 등 이제 서면 교차 송달하는 게 한
한 4개월에서 6개월이 이제 지나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일단 송달하는데도 한 달 가까이 걸립니다. 2주에서 3주 피고한테 송달하는데, 그럼 피고가 소장을 받고 또 답변서 준비해서 내는 기간까지 합치면은 뭐 2, 3개월은 그냥 지나가고요. 그 이후에 서면들이 또 여러 번 갈 수 있기 때문에 첫 기일이 잡히는데 아무리 빨라야 4개월, 뭐 보통 6개월, 또 길면은 8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고, 뭐 이건 제각각 법원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렵게 일의 기일이 지정이 되면 첫 기일에서는 보통 이제 쟁점 정리를 하고, 그 쟁점이라는 것은 결국 그 침해된 증여나 그 유증의 존재, 유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언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다툼이 없지만, 증여는 생전에 얼마나 받아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쟁점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보통 2회에서 5회 기일이 진행이 돼서 1년 정도 소요된다라고 안내는 하지만, 이것도 일반적인 얘기인 것이고요. 개별 케이스마다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부동산을 감정하기도 하고요. 또 증여재산 찾아내기 위해서 금융거래 정보 계좌 조회도 하고 해서 보통 1년, 좀 길면은 뭐 1년 6개월 이상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 소송의 이제 핵심은 상대방의 증여를 입증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그 상대방의 증여를 입증해서 자기가 반환받을 권리를 찾는 것인데,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한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다면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먼저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유류분 청구 소송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따라서 좀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 율샘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